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TVN 주말극 폭군의 셰프가 제2의 대장금으로 불리며 K푸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 드라마의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 극우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 드라마를 역사 왜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유는 명나라 사신과 조선의 왕이 같은 단상에 나란히 앉았다는 이유입니다. 이 기사는 다분히 극우 일베들에게 기세를 통해서 혐중 정서를 조장하기 위한 의도된 기사 같습니다. 결국 이 극우 언론들이 일베충들을 위한 기사를 쓰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늘 이야기했지만 한류를 망치는 기사들입니다. 또 이 기사들은 한 일베충 기자가 글을 쓰면 그 기사를 복붙해서 그대로 베끼는 기사 형식입니다. 이 드라마는 애초 원작에서 연산군 시대를 다뤘다면 이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상의 왕을 내세웠고 장르 또한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가상의 판타지 로맨스에서 역사적 고정을 따진다는 자체가 뇌가 없는 짓이고 그것을 고증하려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압력밥솥은 왜 역사 왜곡이라고 지적하지 않는지 기사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 제작진은 연희군과 명나라 사신을 같은 단상에 앉혀야 했을까요? 조선과 명나라의 요리 대결을 하는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연희군과 명나라 사신 우곤을 비등한 세력으로 놓아야 극의 긴장감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희군을 높은 서열에 앉히고 우곤을 아래로 앉혔다면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는 긴장감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연출까지도 역사 왜곡이라고 벌떼처럼 기레기들이 기사를 쓰면 어떤 역사 판타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나왔던 판타지 사극 환원 또한 가상의 나라를 표방했고 금혼령은 평행 우주의 조선이라는 설정을 내세워 역사 왜곡이란 꼬리표를 떼고 싶어 했습니다. 판타지의 뜻도 모르는 기자의 수준과 중국만 나오면 화들짝 깨서 과잉 반응하는 일베충의 수준이나 똑같아 보여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드라마 영화를 만들어도 해외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독재국가의 특징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기레기들이 자신들의 추종 세력 일베충들을 겨냥한 무지성 역사 왜곡의 타이틀 기사 자체가 우리나라 제작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자유를 외치며 판타지 드라마에도 역사 왜곡을 따지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언제쯤 정상화될까요? 한류를 망치는 내부의 적이 아마도 한류를 시기하는 중국과 일본의 내두익 수준입니다. 각설하고 이 드라마는 제2의 대장금 칭호를 받을 정도로 해외에서 뜨거운데 왜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스타 요리사 연재영이 조선시대로 타임슬립, 최고의 폭군이자 최고의 미식가왕 이연을 만나 요리 능력을 펼치는 이야기입니다. 첫 방송 직후 이영애 주연 대장금을 떠올리게 하며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폭군의 셰프를 보니 SNS 알고리즘이 대장금으로 가득 찼다. BGM도 대장금 같아서 향수 돋는다. 대장금 다시 보기 하는데 54부작이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지영과 서장금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미각과 요리 솜씨가 뛰어나고 경연을 통해 단계별로 성장하는 서사 등 큰 줄기가 비슷합니다. 여성 원톱 주연물에 K푸드가 나오고 배경음악 역시 유사합니다. 마치 대장금 OST 오나라 가사인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가 흘러나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대장금과 달리 전통 식재료를 현대 조리법으로 재해석해 차별화했습니다. 된장 파스타, 수비드 스테이크, 슈니첼, 마카롱, 북경오리, 육회 타르타르 등입니다. 신종철, 오세득, 김종효, 최강록, 이성우 등 스타 요리사들이 힘을 보탰고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외신도 극찬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은 정교하게 차려진 음식이라고 평했고 뉴욕타임스는 여러 장르가 섞여 있지만 핵심은 음식이라는 언어로 사랑을 전하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분석했습니다. 넷플릭스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와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모런터스 등의 열풍으로 K-푸드 인기가 높아진 영향도 있습니다. 극중 석일금은 대장금을 오마주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쏟아졌습니다. 절대 후각의 소유자로 지용의 지용군으로 활약 중입니다.
서씨의 전라자수영 군간 아버지를 찾아 한양길에 올랐다가 어머니마저 잃고 수락관 최고상공이 되는 게 꿈인 점도 같습니다. 북경오리를 손질할 때 뛰어난 칼질 실력을 보여줬는데 시청자들은 지영이 서울로 돌아간 후 길금이 조선을 대표하는 대령숙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채민 캐스팅은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당초 박성훈이 이원역에 캐스팅됐으나 SNS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 패러디 음란물 포스터를 올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결국 박성훈 대신 이채민이 투입됐지만 반신반의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전보다 안정적인 연기력과 성숙해진 감정 표현이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원작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보다 판타지 로맨스를 가미 이채민과 유나의 로맨스 케미스트리도 돋보였습니다. 장태호 PD는 제작 발표회에서 120% 만족했다고 했는데 방송 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만 요소는 실수를 터지게 합니다. 이연이 북경 요리를 맛보고 반했을 때 상상 속 인주 대왕대비 등이 칼춤을 추는 장면은 웃음을 줬습니다. 명나라 사신 우건 표정 연기와 눈물 한 방울도 압권입니다. 마카롱을 먹는 씬에서 코미디 노래와 함께 마카롱 컴퓨터 그래픽이 띠용하고 나올 때는 박장대소하게 만듭니다. 명나라 대령숙수 당백룡이 맛 표현을 할 때는 마치 넷플릭스 서바이벌 흑백 요리사 에드워드 리와 같습니다. 그건 장태우 PD는 바람의 하원, 뿌리 깊은 나무 등 전통사극을 연출하며 유명했는데 지난해 퓨전 사극 밤에 피는 꽃으로 코미디 맛을 본 뒤 변했습니다. 비록 대장금보다 작품성과 완성도는 조금 떨어져도 매해 어떤 시제가 나올지 기대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20일 OTT 순위집계 사이트 플리스페토럴에 따르면 폭군의 셰프는 전날 넷플릭스 세계 TV쇼 부문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회 공개 직후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이틀 연속 넷플릭스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넷플릭스 비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중 최초로 글로벌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총 12부작으로 3회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도 1회 시청률 4.9%로 시작, 8회 15.4%를 찍으며 화제몰이 중입니다. 넷플릭스 순위는 모든 판권을 쥐락펴락하는 오리지널 작품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 폭군의 셰프의 글로벌 1위에서 3위 안착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입니다. 이 성과가 더욱 훌륭한 이유는 본토인 미국 순위 톱10에도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비영어권, 비오리지널 로코, 사극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데 폭군의 셰프가 그 높은 장벽을 넘은 셈입니다. K-드라마, K-푸드 등 높아진 K-컬처 관심을 대변하는 사례라고 추측해봅니다. 다음은 폭군의 셰프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결말을 제외하면 경연대회의 결말과 명나라와 조선 요리사들의 명예로운 모습에 매우 만족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내일 방송 예고편을 보니 10화는 마지막 회까지 우리를 숨막히게 할 가슴 아픈 클리프행어로 가득할 것 같네요. 강비와 태자 삼촌이 벌을 받는 모습이 너무 기대돼요. 솔직히 화면에 나오면 누나를 긁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저 불쌍한 하녀도요.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캐릭터들을 만들어낼 때 정말 너무 좋아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되면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정말 기대돼요. 아니 정말 아이를 독살한다고요? 정말요? 명나라 사신을 머리로 들이받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나 진짜 죽겠어. 그녀를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건 그가 아니야. 그 남자는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제발 해피엔딩을 주세요. 이 드라마는 마치 K-드라마 마스터셰프와 같아요. 정말 좋아요. 요리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요리와 스토리의 균형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지켜보면서 긴장하게 돼요. 요리사들 모두 정말 사랑스러워요. 정말 좋고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 이제 마지막 몇 회가 남았는데 트라우마가 살짝 엿보이는데 지영이는 잠시 쉬면서 달콤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10에서 12화로 끝나서 거의 안 봤는데 이 드라마는 16화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캐릭터 묘사와 촬영이 훌륭해서 정말 잘 쓴 드라마예요. 결말이 너무 기대돼요. 좋은 결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불사조를 보며 팔을 펄럭이는 사절이 정말 웃겨요. 상상 속 음식 시식 장면을 뛰어넘을 순 없을 것 같을 때 이런 걸 꺼내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에피소드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각 요리에 반응하는 방식은 항상 나를 웃게 만들어요. 맙소사, 당신이 언급한 대로 사절이 새처럼 손을 펄럭이고 불사조에게 손을 흔드는 방식이 나를 웃게 만들었어요. 내일 10화 볼 준비가 되셨나요? 로맨스 파트는 분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움 파트가 곧 시작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돼요. 빨리 시작해요. 감독님이 별에서 온 그대에서 외계인과 지구인 배우를 잘 조화시켰다는 걸 알고 나니 좀 더 희망적인 마음이 드네요.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주 월요일에 피날레가 나오면 다시 볼 생각이에요. 내일 클리프행어 엔딩을 볼 감정적 여유가 없어요. 진무가 그에게 보낸 난해한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롤러코스터 같은 에피소드였어요. 기뻤다가 화가 났다가 슬펐어요. 이 시리즈가 12부작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16부작으로 만들거나 시즌2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길금이 그녀를 대신해 총알을 맞고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할까봐 무섭습니다. 앞으로는 슬픔의 뷔페가 예상됩니다. 이번 요리는 정말 맛있어 보여요. 두 요리 모두 꼭 먹어보고 싶어요. 지난번에는 명나라 요리사의 예술적이고 화려한 요리의 맛이 어떨지 상상이 가요. 주인공이 고문당하는 모습이 믿기지 않고 너무 안쓰러워요. 그 고통을 견뎌낸 덕분에 이렇게 오랫동안 상처 없이 살아남았잖아요. 강목주와 다른 한 명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들, 달빛이 비치는 찻잔. 제발 저는 모든 캐릭터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국 영어권 반응을 보면 내일 올라오는 플래시petrol 미국 순위가 더 오를 듯 보입니다. 드라마는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특히 가상의 환타지를 보면서 역사 왜곡을 외치는 부류들은 더욱 한심합니다. 그냥 재밌자고 보는 드라마를 보면서 죽자고 덤비지는 맙시다. 잘나가는 한류의 흐름을 망치는 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항상 잘 걸러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